네, 이러한 특징주들 두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 아쉬운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을 조금 더 압박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는데요. 김덕효 대표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왜 자꾸 매도하고 있는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사실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을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제 뭐 다시 이제 익숙하던 시장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한국 증시에서 빼지 않은 자금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기술주들에 대해서의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의 상방을 계속 누르고 있는 공포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또 기관도 어떻게 보면 또 일조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에서 특히나 뭐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기관들에서의 어떤 제시하는 전망치가 지금 다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실적 그래도 선방할 것이다, 선방할 것이다 하면서 12개월치 전망치 목표를 다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뭐 애널리스트들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제시했던 부분에 비하면은 틀리는 레포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냥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안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외국인 기관이 매도 물량을 내어놓는 부분에서 개인이 결국은 이제 가격 자체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불안해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불안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럼 우혜진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위기는 곧 기회이죠. 하지만 방금 김덕호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위기는 기회인데 기회라면 주가는 실적에 대한 대리 변수 아닙니까?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조정세를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좋게 봤는데 상황이 변했다. 약간 보수적으로 공세가 아니고 수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가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우선은 사실 여기서도 좀 반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쇼크가 나올 때는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맞지만 요즘 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그만큼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뭐 좀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의 그 상승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최근에 계속해서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뭐 강하게 나왔던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종목들도 보면은 주가가 이미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전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1분기 때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 지금도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하지만 3분기나 하반기 또 내년까지 예측하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만큼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사실은 주가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사실 지금도 조정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이전보다 강력함에 있어서도 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요즘 같은 그런 흐름을 본다면 너무나 사실 증시가 불안정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옥석 가리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 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께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 뭐 초반부터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아서도 빠지고 네. 실적이 안 좋아서도 빠져요. 그렇다면 이것은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 증시가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좀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을 할 때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벌 때 물론 분석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너무 깊게 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약간 여기서 오는 그런 괴리와 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시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은 쉽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좀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런 뭐 가격 조정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으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기술적으로 반등의 구간을 또 기다려 보신다면 그래도 저는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저는 시장이 좋은 날에도 돈을 벌고 싶고요. 안 좋은 날에도 기회를 포착하고 싶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많은 분들이 오늘 장 초반 시장을 보면서 그래서 뭘 봐야 될까, 뭘 사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주도할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 오늘 주도를 한다라는 거는 뭐 결국 이제 2차 전지주들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뭐 단발성으로는 좀 매매는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뭐 가급적이면 오늘 시장에서는 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도 뭐 당장 이제 FMC가 이제 개최가 되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장세가 좀 변동이 많이 커질 텐데 오늘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더 매수를 하셨다가 오히려 수요일 목요일 날 더 급락장이 나온다 이러면 그때는 더 이상 대처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지난 3주째 지금 이제 공포 장세가 계속 지금 압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이 개별 장세도 사실은 뭐 개별 장세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에만 걸쳐 있는 주도 종목들만 몇 가지만 갈 뿐이지 뭐 뚜렷하게 상승한다는 테마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뭘 사야 될까라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만은 뚜렷하게 정말 이걸 꼭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지금 관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까지 현금 보유를 뭐 30% 이상까지 보유하신 뭐 어떤 뭐 고수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대응 가능한 게 너무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다음에 다가올 이벤트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전략 한마디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혜진 대표님은요, 오늘의 전략 중심 잡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더 궁금한 건 저희의 중심을 어디에 놔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약간 순화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 중심을 잡냐. 이거는 정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릴 수는 없는 부분. 뭐 의견은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각각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자 지금 이 시간에 조금 흔들려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중심은 어떤 부분인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적에 좀 중심을 둘 건지 아니면 어떤 바닥 구간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급등에 중심을 둘 건지 아니면 나는 좀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나는 매일매일 상승 하락을 막 뒤치락 엎치락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세우셔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던지 좀 그 중심을 잡아서 나만의 좀 투자 그 포트폴리오를 좀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 저도 좀 주도 섹터가 과연 있나?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런 시장의 이슈들이 바로바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잡고 나가서 뭐 난 반도체다, 난 바이오다, 뭐 나는 뭐 2차 전지다 이런 부분에 잡아서 사실 나아가기가 굉장히 멘탈 잡기가 힘든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난 좀 이번에 뭐 단기적으로 움직여 볼 거야. 아,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거야. 이런 부분의 중심만 잡으신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멘탈은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속보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배당 등 주주환원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조금 더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관련 내용들까지 저희가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략 오늘 들어보시죠. 맞습니다. 이게 속보가 금수세가 드디어 좀 폐지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좀 더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의 전략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략 한마디를 제가 좀 듣고서 어떻게 좀 담백하게 표현할까 하고 좀 고민이 됐는데, 자, 아사리판이라는 의미의 개판일까요? 아니면 열릴 개자를 쓰는 뭔가 열린다라는 판이 열린다라는 좀 의미일까요? 저는 후자일 거를 좀 바랬는데. 당연히 전자입니다. 네. 누군가는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공감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매일경제가 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좀 발언을 좀 허용을 해줘서 고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실적이 다 좋았던 종목들이 더 빨리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도 그랬었고,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연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빴는데 오히려 반등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를 보고 투자하기가 가장 무서워지는 시점이죠. 왜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에 누가 투자를 하죠? 그러면 더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즉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너무도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들쑥날쑥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지금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표현처럼 굉장히 어려운 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그만큼 어렵고 아까 오해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항상 이 주식을 하면서 뭐 10년, 20년 주식을 하셨던 모든 분들은 뭐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믿음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면 소나기 쐴 때 이게 요즘처럼 또 스콜성 비가 올지 그걸 확신하기는 또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좀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자. 그래서 우회하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함께 포착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첫 번째 이슈로 함께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해볼 종목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입니다. 간밤 이 애플이 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의 AI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결국 핵심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아닌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신호 속에서 실적과 연동되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덕호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이번에 애플이 이제 뭐 알파벳 AI 칩을 쓴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AI 칩에 대한 이해를 봤을 때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막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만은 당연히 TSMC 이렇게 이제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로 양산하는 부분들에서 그 캐파 싸움에 좀 주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칩 설계 단계부터가 어떻게 보면 재설계가 얼마나 가능하고 또 여기에서의 전력 효율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냐가 계속 얘기는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들은 이제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런 이슈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블랭크 마스크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인 SNS테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37%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수요가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중국도 지금 뭐 고가 수율의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기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계 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토 마스크 계속 이제 갈아 끼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재들이 계속 소요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그 레드 오션 상황이 저는 계속 갈등은 계속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당장의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라리 이런 설계를 가지고 우리 회사 게 더 우수해, 우리 회사 게 더 우수해 이런 식으로 갈등이 많이 나와주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 이들 제품도 어딘가에는 양산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밀한 수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래도 뭐 TSMC가 지금 현재 캐파 자체가 많이 좀 버겁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물량을 빨리 시장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소재단이라든가 장비단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견인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은 갈등은 많지만 이 갈등을 또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은 많지만 갈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자,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상당 부분 이 링크, 코릴레이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각광을 받았는데 하이닉스가 무너지니까 한미반도체는 더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너무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슈퍼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주도를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이 대장들이 가게 돼야 이제 한미 반도체도 어쨌든 뭐 검사할 게 있어야 한미 반도체도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 한미 반도체에 대한 그런 하락이 지금 일어났다고 좀 보여지지만 저는 그래도 사실 이 한미 반도체가 이제는 원래 독점적이었다가 이 독점 체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이라는 굉장히 큰 부분을 좀 빼앗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저는 앞으로의 그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앞서서 나아갔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던 그런 기업은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뺏기지 않으려는 그 주도권 경쟁에서 계속해서 좀 승리를 할 그럴 좀 그 다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이런 흐름들 지금 미국 애플발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SK 하이닉스의 하락, 뭐 한미 반도체의 하락, 뭐 반도체주 전체적으로의 지금 뭐 뜨뜨미지근한 흐름들이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한미 반도체 개별적인 뭐 악재라기보다는 좀 흐름이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오늘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매수를 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너무 주가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전체적인 산업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났다가 최근 들어서 좀 흘러내리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지만 저는 조정 시에 더욱더 좀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섹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이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아니 모건 스탠리가 포드에 이어서 이 테슬라를 오히려 최선호주 탑픽으로 뽑으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오늘은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와 X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왜 산다라고 메시해 주신 건지 김덕호 대표님 X를 들어주신 건가요? X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테슬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테슬라 자체에 대한 가격적인 프리미엄은 상당히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하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가에서 이런 레포트를 냈다라는 거는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목소리도 맞지만 미국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은 달러로 환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주목을 해봤을 때 미국이 이제 조만간 달러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만일 뭐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결국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대기업들의 어떤 뭐 정책들을 많이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사실 뭐 표시는 타이틀은 테슬라를 굉장히 최선호주로 뽑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업계 자체를 뭐 불안하게 본다 뭐 이렇게 여기는 기사를 잘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얼마 있는가? 일단 북미 시장의 공장에 착공이 되어 있는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합작사들과 함께 지금 공장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 매출을 많이 잡고 있던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라인 증설을 지금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기업으로서 일단 테슬라가 그래도 전기차 탑 1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기업이다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차 전지가 날아갈
떠오른다?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중국하고 이탈리아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또 추가적인 어떤 외교 문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지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탈리아가 지금 또 개별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유럽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각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2차 전지가 무조건 중국을 뛰어넘어서 어떤 배터리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선단하기는 조금 아직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돼서 김덕호 대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는 반대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어요. 근데 오늘 삼성 SDI 실적 발표했죠.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2,802억 원, 전년비 37.8% 감소한 건데, 자, 실적이 사실 안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더 좀 부진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가는 지금 약간 강보합과 약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실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적은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주가 이미 바닥입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좀 바닥권으로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을 뭐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울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저는 단기성으로라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좀 우리가 바닥 구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해소들과 함께 좀 다시 좀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에 대한 희망으로 인해서 좀 제가 매수 의견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린 이미 예상을 했고 앞으로 이 산업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이미 예상을 했고 하지만 주가는 이미 좀 내려와 있고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바닥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와 얘가 여기서 더 내려갈까 싶을 정도로 바닥에 위치해 있는데 조금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배터리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ESS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 ESS에 대한 사업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 삼성 SDI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게 발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그런 다각화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 SDI도 그렇고 좀 2차 전지도 그렇고 앞으로의 조금 반등의 구간이 좀 반등의 시그널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 2차 전지 반등의 시그널을 찾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김덕호 대표 아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긴 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세가 약간은 예사롭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글쎄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자체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거래 자체는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급등할 때도 제가 그때 좀 아마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은 지능수이다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뭔가 이제 이벤트 자체가 이제 그래도 실적을 이제 매를 먼저 맞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론적인 이제 시각을 전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주도 최근에 조정 나왔던 게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졌다라는 거 다 인정하시지만 이상할 정도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잘 될 거니까라는 식으로 좀 모르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될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뭐 분할 매도 내지는 뭐 손절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기준가를 반드시 지키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 가격이 되면은 이탈이 됐을 때는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어떤 계산하신 근거가 있으시다면은 그 가격을 꼭 지키셔서 이탈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산다 안 산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 결국 본론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실적 발표를 일제히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주시죠.
역시나 의견이 또 달라졌어요. 우혜진 대표님은 반도체도 사고, 2차 전지도 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나 김덕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를 맞고 이제 오를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우선 저희가 오늘 매수의 의견을 들은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 많이 빠져 있는 구간, 사실 바닥에 있는 구간,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이 굉장하거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탄력성이 이렇게 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탄력적인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 있어서 사실은 바닥 구간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실적 발표와 함께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의견을 항상 물으셨을 때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뭐 기대감 반영, 우리가 이미 예상한 부분들에 봤을 때 주가는 조금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은 좀 매수의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만큼의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겨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보는 의견으로 매수 의견 드렸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에코프로는 뭐 가히 이제 국민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계시는데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국민 투자자분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 느끼게 돼서 참 죄송한데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리튬 가격이 회복이 안 되면은 결국은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사는데도 메리트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손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SK 하이닉스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죠. 근데 문제는 쥐고 계신 분들이 다 많다 보니까 더 살 돈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해도 대출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더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시장에 무조건 이게 앞으로 잘 될 겁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선단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확신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복합적으로 근거를 본다 하면은 우리가 좀 당장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도 계속 이제 나트륨 배터리 계속 이제 실험을 하고 있죠. 물론 양산까지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NCM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3원계 배터리의 이제 고효율의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를 지금 넘어온 상태고 이 LFP 배터리, 리튬 배터리에서 또 다시 이제 나트륨 배터리로 지금 다시 또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효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격 경쟁으로 일단 팔아먹어야 된다는 기업의 논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그러니까 차별화시키면서 오히려 좀 저가의 제품이라도 질이 좀 떨어지는 제품이라도 우리가 저가의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일단 시장에서 당분간은 버텨나가자라는 게 지금의 배터리 기업들의 전략이라는 점을 좀 무사히 봤을 때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고 시장의 반응이겠죠. 잠시 뒤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트래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한마디에 올랐던 비트코인은 미 정부에서 이 다크웹으로부터 압수했던 비트코인 지갑을 옮겼다라는 이유로 투심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가상화폐, 또 가상화폐 관련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안 산다라고 했는데 아니 반도체와 2차 전지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나뉘는 느낌이었는데 비트코인에서는 두 분 다 좀 별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김덕호 대표께 비트코인 관련주를 사지 말고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를 산다라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제한적이고 좁아 터진 한국 시장에서 관련주를 산다고 해서 이 부분들 거래가 활성화되려면은 그러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꼭 주식에 한정돼서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 자산들이 있습니다. 뭐 채권도 있고, 뭐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발 이슈로 인해서 가상화폐라든가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 혹은 이제 뭐 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이제 벌컥벌컥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좀 이렇게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미국의 DJT라는 이 주식을 사보십시오. 이 주식이 뭐냐면 트럼프 미디어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돈 내고 미디어 만들면서 상장까지 시킨 기업이에요. 이 기업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찐 트럼프 수혜주 아닙니까?
당선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가 뭐 4배, 5배도 못 가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지금 워낙 좀 시장이 어려우니까 어디 좀 솟아날 구멍이 없느냐, 하늘 무너는 솟아날 구멍이 없느냐는 입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좀 접근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기술적 매매 관점에서는 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버거운 시장이지 않을까. 오히려 매력적인 섹터들이 너무도 많이 매물이 지금 나온 상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오히려 비트코인 대체 자산인 코인을 사라라는 말씀까지도 곁들여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혜진 대표님, 지금 김덕호 대표님의 말씀은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 흐름의 큰 의미에서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앵커님이 그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는 김덕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 관련주를 사느니 비트코인을 사라. 저도 이 말에 우선은 동의를 하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정말 이 가상 자산이라는 더욱더 불확실성이 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먼저 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X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요즘에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좀 좋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좋은 섹터의 종목들을 더욱더 찾으라는 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그 수혜주,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야기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는 뭐 양쪽 다 누가 되든 뭐 비트코인이다, 뭐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사실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간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너무 테마성에 있는 부분들 좀 멀리 봤을 때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아 그래 내가 미래 성장성을 바라보고 미래 변화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굳이 더 좋은 그런 섹터,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모두 비트코인 관련주는 안 산다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우혜진 대표님과 함께 공략주 함께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혜진 대표님의 공략주는 CJ 제일제당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했던 건 반도체도 매수하시고 2차 전지도 매수한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신 건 실적 발표를 앞뒀기 때문일까요? 식품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는 좀 수익을 드려야겠죠. 네, 제가 계속 뭐 지난번에도 화장품 이야기 해드렸고 오늘도 좀 식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수출과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에 좀 중점을 맞췄습니다. 식품주 중에서도 굉장히 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큰 기업이긴 하지만 CJ 제일제당 지금 주가 그 기업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꼽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욱더 상승할 그 상승 성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 이제 K푸드 중심으로 더욱더 수출이 지금도 수출이 역대급을 찍고 있는데 더욱더 수출 증가 예상하는 부분들 좀 그런 포인트로 좀 찝어봤고요. 지금 또 그 올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올림픽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파리에서 굉장히 K푸드에 대한 부분들 비비고의 그런 팝업에서 뭐 만두, 떡볶이, 뭐 김밥 여러 가지 등등등이 지금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에도 비비고에 대한 그런 단독 매장이 입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더욱더 이 비비고, 이 CJ 제일제당의 제품들이 계속 노출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K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알려지고 있는 부분 좀 포인트로 꼽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식품주에 대한 부분들, 이 내수 시장은 어렵지만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 나가고 있고 각국에 맞게 좀 맞춤형 제품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조금은 저평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 CJ 제일제당 여러분들께 좀 오늘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조금 올랐다가 오늘 1% 가까이 좀 올랐다가 빠진 흐름인데요. 그래도 저는 41만 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5만 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투자 판단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보가 나왔네요. 하나시스템 2분기 영업이익이 798억이
나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의 공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는 삼성전기를 갖고 오셨네요. 삼성전기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또 저거 개인 투자자들 괴롭히려고 저런 거 가져왔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삼성전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도 익절을 하고 잘 나왔는데 삼성전기가 참 이상할 정도로 기관에서 레포트를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12달의 전망치를 가지고 레포트를 내는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있다고 한 달마다 레포트 바꿔내고 한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계속 발간하는 희한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그만큼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MLCC 그러니까 우리가 적층 세라믹 관련돼서도 계속 이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발 수요 부분들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 때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오고 있었고 이제 2분기부터도 충분히 이 모멘텀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를 매매하실 때 특징은 뭐냐면 절대 레포트에서 나온 그 목표 주가 믿고 가지 마시고요. 훨씬 그보다 하단을 잡고 그냥 이 물량 기관에서 받아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하게 먹고 나온다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 주가를 좀 17만 원 제시를 하긴 했는데 17만 원에 전량 매도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남들이 참 손은 잘 안 가는데 그래도 기관에서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관 매수를 좀 유입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때 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걸 사더라도 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시장인 만큼 뭐 비중을 절대 5% 이상을 담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5% 미만의 비중에서 얕게 그리고 조금 가늘고 길게 수익을 계속 뽑아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혜진 대표는 K푸드에서 CJ제일제당, 김덕호 대표는 전자전기에서 삼성전기를 공약주로 갖고 왔습니다. 자, 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주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시죠.